부르키나파소에서의 실험. 지금은 50여 년 전 파푸아 뉴기니에 살았던 포레족 같은 인구 집단을 만나기 어렵지만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된 정도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근접한 집단을 부르키나파소의 시골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말리 사이에 위치한 예전에는 오트볼타 공화국으로 불렸던 내륙국 부르키나파소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로 수차례 군사 쿠데타와 혁명을 겪어왔다. 관광 산업이나 대규모 수출품이 없는 서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르키나파소 사람들 대다수는 극빈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개국 순위에 올라 있다. 전체 인구의 25%만이 프랑스어나 국어를 읽고 쓸 줄 알며 대다수의 부르키나파소인은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이 언어들에는 문자가 없다. 그리고 오지 마을에는 전력이 보급되지 않아 TV나 인터넷이 없으며 이곳 주민들은 서양 언어를 읽거나 쓰는 것은 물론 말할 줄도 모르고 이곳으로 나가 본 경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서구 문화권에만 있는 감정 표현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할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부르키나파소 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 투시아나로 향하면서 내가 품은 바람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커다란 사진으로 실릴 법한 투시아나는 흡사 자부심 표정의 보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완벽한 환경이었다. 이형을 얻은 흙집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닭들은 한가로이 돌아다녔다. 부르키나파소 쪽 협력자인 장 트라오레는 한때 투시아나의 추장을 지낸 정부 관리인데 자신의 집에서 뭔가 일이 있다라며 여러 마을에 알렸다. 한 사람당 현금으로 6, 7달러에 상당하는 CFA 프랑과 쌀 5kg을 지급하기로 한 우리의 자부심 인식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 주민 40명이 장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몇 사람은 5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왔다. 여자들은 아프리카 전통 의상인 환한 색상의 드레스와 머리에 칭칭 감은 스카프 차림이었고 대부분 아프리카식 천혜에 아기를 업고 왔는데 머리에는 감자나 카사바, 광주리까지 아슬아슬하게 이고 있었다. 남자들은 손으로 짠 천으로 만든 전통 상의에 헐렁한 바지를 입었거나 자선 기구들이 공중 투하로 보급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를 제외하면 연구자들이나 내가 그 일대에서 본 현대 서구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그 옷이 유일했다. 질문자들도 마찬가지로 전통 복장을 입었는데 연구 설문지를 끼운 클립보드를 들고 피험자들을 한 사람씩 장의 집에 마련한 자리로 안내했다. 그 자리에서 피험자들에게 여러 장의 코팅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사진이 나타내는 감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여기에는 자부심 포즈를 취한 사진들은 물론 다른 감정의 포즈를 취한 사진도 포함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장이 모집한 40명의 부르키나파소인 가운데 57%가 자부심을 인식했다. 미국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지만 이 연구의 추측성 인식률인 12%보다 훨씬 높은 결과다. 부르키나파소 피험자들의 자부심 인식률이 사진으로 제시한 여타 감정들의 인식률에 못지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딱 한 가지 예의는 기쁨 인식률이었는데 이는 84%로 어떤 다른 감정보다도 높았다. 그 위에는 놀람 58%, 두려움 30% 등으로 다른 감정들의 인식률과 비교할 때 자부심 인식률은 상위에 속했다.
다른 번지의 문답도 실시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서구 문화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서구 문화권의 유명인들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퀴즈였다. 피험자들이 영화배우 톰 크루즈,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조지 부시 대통령 등 유명한 서양 사람들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서구 문화에 조금도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로 여겨도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이들 중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의 사진을 제시했을 때는 피험자의 4분의 3이 맞췄다. 피험자들이 우리의 질문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우리의 부르키나파소 연구 표본의 상당수가 자부심 표정을 인식했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다. 자부심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감정이라는 점이다. 비서구적이고 전통적인 오지의 소규모 사이에서 살아가는 주민 표본 중 자부심 표정을 정확하게 인식한 피험자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율을 보였다. 이 인식률은 에크먼이 30년 전 파푸아 뉴기니에서 수행한 6가지 기본 감정 표현 조사에서보다 높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이 에크먼의 포레종만큼 격리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마을에서 멀리 여행할 경제력이 없으며 프랑스어도 영어도 그들이 접촉하는 외부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언어도 모르는 집단은 존재했다. 그들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나 톰 크루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부심은 알았다. 부르키나파소의 연구 결과는 자부심을 인식하는 것이 문화를 통해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보편적인 능력임을 입증한다. 만약에 이것이 문화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면, 즉 미국의 4세 유아가 자부심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부르키나파소 피험자들은 자부심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이 이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감정, 스스로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이 감정이 모든 곳에서 같은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부심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모습을 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증명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진에서 자부심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지 자부심의 감정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아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사항에 맞춰 포즈를 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르키나파소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낄 때 미국인들과 같은 표정, 같은 몸짓으로 표현할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에크먼은 보편적 감정 인식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는 그 인식 가능한 표정들이 또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표현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그 표정을 일상적으로 봐온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표정들을 똑같이 인식한다는 사실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의 타고난 특성일 수도 있다. 아니면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 그런 표정을 짓는 경향만 타고났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은 표정이 시시각각 표현되는 세계에서 성장한 덕에 학습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인식 능력이 보편적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표현들은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다. 표정이 보편적으로 인식은 되지만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 말이다. 그 표정들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본형일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아닌 어떤 개념의 이상적이고 다소 과장된 표본 같은 것 말이다. 이 표정들이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편적 감정 인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부심이 사람의 보편적 감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따라서 진화된 인간 본성의 일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때 그런 결정적인 자부심 행동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일 것이다. 단순히
설정 사진 몇 장을 놓고 그 반응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가슴을 쫙 펴서 내밀고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이 비언어적 행동이 광범위한 지역의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내는 것이 곧 자부심이 우리 본성의 일부인지를 밝히는 최선의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자부심은 본성이다. 이슬람교의 영적 수도로 간주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성한 도시 메카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이 성지에 도착하면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아랍어를 알지 못하는 한 주위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방도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언어를 사용하는 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감정은 이 여행에 단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서로 통하는 언어는 없을지라도 옆에 있는 낯선 순례자가 웃는 표정을 보면 당신은 그가 기쁘다는 뜻으로 인식할 것이고 또 다른 순례자가 눈살을 찌푸린다면 당신이 실수로 그의 발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이처럼 직설적인 비언어적 신호는 메카와 같은 복잡한 다문화적 환경에 처했을 때 유용한 도구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순례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최근까지 과학자들의 가정이었지만 앞으로 살펴보는 부르키나파소 연구가 이를 뒤집었다. 만약 낯선 순례자가 당신의 얼굴에서 자부심 표정을 본다면 그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여행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만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동일한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다. 성지 순례를 위해 메카를 찾은 한 사우디 족장이 당신과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는 신체 언어만으로 당신에게 자신이 평범한 순례자가 아니라 권세 있는 왕족이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독특한 표본 조합을 구성했다.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유도 선수들이었다. 나의 동료 데이비드 마스모토는 유도 연맹 공식 사진 작가가 각 선수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구했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기 직후에 10 내지 20초, 그러니까 승자가 최고조의 자부심을 느낄 순간에 선수들이 취하는 모든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 운동 선수들이 보여주는 동작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자부심, 그 중에서도 아마 일생에서 가장 강렬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을 꼼꼼하게 뜯어보았다. 이 사진들이 올림픽 대회에서 나온 자료인 까닭에 세계 각국 사람들의 표정을 한꺼번에 살펴볼 기회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입수한 사진에는 총 55회의 경기에 참가한 선수 87명의 모습이 담겼다. 한 경기당 대결 중인 두 선수를 촬영한 사진은 10 내지 15장이었다. 연구 조교들은 내가 고안한 기준을 이용해 매 경기에 두 선수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점수를 매겼다. 예를 들면 각 선수가 고개를 젖혀진 정도에 따라서 1에서 4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교들은 어렵지 않게 높은 신뢰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각 행동에 매긴 점수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다. 가령 선수의 가슴이 펴진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3을 주고 어느 정도의 4를 줄 것인지를 두고 평가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점수는 평가자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제각각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진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 나는 단순한 비교 작업을 수행했다. 경기에 승리한 선수들의 자부심 행동,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고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 이 패배한 선수들의 행동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식이었다. 승리한 선수와 패한 선수 간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다시 말해 적어도 서구의 기준에서 자부심이 느껴질 상황일 때 자부심을 더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기의 승자들이 패자들보다 일조로 인식 가능한 자부심 표현의 모든 행동 요소, 활짝 편 가슴, 활짝 편 어깨, 뒤로 젖힌 고개, 쫙 뻗은 두 팔, 웃음을 현저히 더 많이 보여주었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었다. 엄청났다. 이는 패배한 선수들이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기인했다. 패자들의 행동은 자부심 행동과는 대조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는 등 전형적인 수치심 표현 행동이었다. 남녀 간에도 결과는 같았다. 남녀 운동선수 모두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자부심의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권 간에도 똑같이 적용될까? 선수들의 국적이 자부심을 나타내는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하다. 문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인들은 자아 고취적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며 자신이 주변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에 집단주의가 강한 아시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더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정서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삐걱거리는 바퀴가 기름칠 받는다는 서양 속담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아시아의 속담이다. 자부심은 어느 몸으로 보나 정에 얻어맞는 쪽보다는 관심받고 눈에 띄기 위해 삐걱거리는 쪽이 어울린다. 사람은 자신에게 뿌듯할 때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짓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자라면 아시아 운동 선수들과 미국 운동 선수들의 자부심 표현이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보면 운동 선수들의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승자들은 모두가 같은 자부심 표정을 보였다. 6 대륙 36개국 선수들을 담은 그 사진들 속에서 출신 문화와 자부심 표현의 경향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 일본, 한국의 승자들과 미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멕시코, 오스트리아의 승자들이 보이는 자부심의 표정과 몸짓에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나는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전 세계 각국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의 지수를 토대로 집단주의가 강한 국가 출신 선수와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 출신 선수를 분류하여 표본을 보합했다. 그런 다음에 이 하위 표본의 사진들을 가지고 기본 비교 작업, 승리 선수와 패배 선수의 자부심 표현을 비교하는 작업을 재수행했다.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국가, 예를 들어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그리스, 이란, 일본, 남한, 포르투갈, 러시아, 타이완의 선수들만 비교해도 여전히 패한 선수들보다 승리한 선수들이 자부심을 표현하는 정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자부심의 표정이 단순히 전 세계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즉각 인식 가능한 상징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뜻한다. 자부심 표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실제로 보이는 행동 반응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부심 표정을 보이는 이유가 자부심이 진화에 의해 우리에게 내재된 본성이기 때문임은 입증하지 못한다. 부르키나파소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서구 문화에 가능한 한 적게 노출된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떠올려보자. 더구나 이번 연구는 올림픽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다른 선수들의 비언어적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봐본 사람들이란 뜻이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보인 자랑스러운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본성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마지막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부심 표현이 학습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유일한 피험자 표본은 서양인의 자부심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확히 표정과 몸짓을 보여준다면 자부심이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임을 결정적으로 증명될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동료 마스모토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했다. 동일한 유도 연맹 공식 사진가가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시각장애 선수들을 촬영한 것이었다. 일부 선수는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는데 우리는 선천적 시각장애 선수들의 사진을 하의 표본으로 잡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당연히 그들은 서양인은 물론 어떤 문화권 사람의 자부심 표현도 본 적이 없어 다른 선수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학습할 수 없었다. 사진에 담긴 선수들은 12명으로 많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6명은 승자, 6명은 패자했다. 이 선수들의 경기 직후 행동을 비교해보니 승리를 거둔 선천적 시각장애 선수들에게서 확실히 동일한 행동 패턴이 나타났다.
가슴과 어깨가 활짝 펴지고 얼굴에 웃음을 띤 것이었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다. 자부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줄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이 감정은 진화를 통해 우리 종에게 주어진 항목이다. 딘 카르나제스가 달리기를 하고 나의 아버지가 책을 읽고 고갱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카페라떼 만드는 일을 그만둔 것, 이 모두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안에 내재된 강력한 힘에 이끌린 결과이다. 자부심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힘 말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 힘을 느끼도록 태어났으며 이 힘은 스스로를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밀고 나간다. 자부심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도 유리한 적응적 특성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자부심이 우리에게 찾아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이롭다. 하지만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일상에 그토록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감정은 정확히 무엇일까? 또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자.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경우에 따라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당히 대담한 발언이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발언이다. 자부심은 어디든 존재하는 보편적 감정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도 단순히 한 가지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